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는 다 되셨죠? 네,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우리 뉴 콜앱 노트북 만드시고요. 저희가 몇 번째냐면 12번째군요. 네. 파일 이름은 머신러닝 12번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단어가 전처리라는 뜻이죠. 전처리. 파일 이름을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연결해 주시고요. 필요한 모듈들 임포트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파이 임포트 하고요. 그리고 판다스도 임포트 할 거고요. 그래프 그리려면 매트플러릿 필요하겠죠. 매트플러릿 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C본 있으면 또 좋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준비가 됐다 치고요. 그러면 scikit-learn에서 모델 셀렉션 모듈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된 데이터들을 훈련세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변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환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처리, 주로 많은 그 변환기들은 전처리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어요.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게 레이블 인코더라고 하는 거 사용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널 인코더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핫 인코더라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인코딩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오디널 인코딩이 어떤 의미인지, 원활 인코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특히나, 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머신러닝 모델만 살펴보면 레이블 인코딩은 하지 않아도 괜찮았었어요. 나중에 레이블 인코딩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에는 딥러닝을 하게 되면 레이블 인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오디널 인코더와 원활 인코더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그 또 똑같은 프리 프로세싱 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우리가 써봤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scikit-learn에 보시면은요.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에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걸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예측기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다. 이런 건 했었죠. 그런 건 했었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모든 컬럼을 다
스케일링을 하죠. 우리 그동안 했었던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컬럼이 다 숫자 타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모든 컬럼을 다 컬럼별로 스케일링을 했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파이프라인으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과 연결을 했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음,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몇 개의 컬럼들은, 숫자 타입이어서, 수치 타입이어서, 어, 여기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든가, 어, 어떤 카테고리 타입이에요. 카테고리 타입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파이프라인으로 무조건 연결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쪽 두 개의 컬럼에 적용할 그 프리프로세서와 이쪽 여러 개의 컬럼에 적용할 프리프로세서가 다르죠. 그렇게 컬럼별로 적용할 변환기가 다를 때 사용하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얘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컬럼별로 변환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예, 요것도 이따가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해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전에 어, 어떤 값들을 스케일링 한다거나 컬럼별로 어떤 거를 지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수작업으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뭐 힘든 건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 반복적인 작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반복문을 쓰던가 그렇게 하면서 수작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거를 자동화해서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사용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트랜스포머들하고 에스티메이터들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하는 거는 파이프라인에 있어요. 파이프라인. 그러고 보니까 에스티메이터를 안 썼구나. 뭐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런의 선형 모델 중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쓴다는 얘기니까 오늘도 분류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얘기죠. 분류 문제를 다루는데, 뭐, KNN이나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리니어 리그레션만 가지고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뭐 시간이 되면 다른 것들,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리스트 같은 것들도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이클런에 이제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평가를 내려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볼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요거 하나 있으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다음 정확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더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되셨습니까? 네,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거는 펭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펭귄 데이터셋은요,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자, 우선 이름을 펭귄즈라고 할게요. 시본 모듈을 보시면은요,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이름 주시면 되는데, 펭귄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본 자체 리파지토리, GitHub 리파지토리에 있는 penguins.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펭귄스 하고 헤드.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보죠. 음. 네, 보시면은요. 네, 문자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숫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정렬이 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도 같은 어떤 카테고리들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정렬이 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다섯 개만 봤는데, 얘 같은 경우 보면은요, 값이 하나도 없죠. 그쵸? 어, 어떤 수치들을 이렇게 그 조사를 한 건데,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거의 행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인포 한번 볼까요? penguins.info 이렇게 보시면은요. 총 344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컬럼은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을 7개를 가지고 있고 7개의 그 컬럼의 이름들을 보시면 스피시스 이건 종류라는 뜻이겠죠. 펭귄의 종류라는 뜻이고요. 아일랜드는 아마 펭귄들이 살고 있는 섬일 거예요. 그 다음에 빌 랭스 옆에 mm이라고 붙은 거는 단위를 아마 의미할 겁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을 한 거네요. 빌 랭스, 빌 뎁스, 플리퍼 랭스, 그리고 바디 매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매스는 질량이란 뜻이니까 그램으로 했네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네요. 이렇게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344개인데요. 그 중에서 빌 랭스, 빌 뎁스, 플리퍼 랭스, 바디 매스 같은 경우가 2개가 빠져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요 인덱스 3번에 있는 얘처럼요. 쭉 하고 빠져 있는 녀석들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성별은 하나만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얘만 이렇게 하나가 빠져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는 널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 컬럼 이름 하나를 가지고서 얘가 널인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펭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펭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펭귄스 점 하고서 아까 복사한 컬럼 이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요. 점 is NA is NA를 쓸게요. is NA는 NA가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NA이면 true, NA가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볼까요? 딱 2마리 있죠. 어. 빌 랭스가 빌 랭스가 너린 녀석들을 찾았는데 딱 2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빠져 있네요. 전부 빠져 있고, 잠깐만요. 여기도 성별이 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밖에 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네? 아, 성별이, 그렇고, 11개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요. 성별이 빠져 있는 거는 11개. 11개. 344개에서, 제가 숫자를 좀 잘못 봤어요. 344개에서 333개가 널이 아니니까, 성별이 널인 거는 11개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요 4개의 변수, 이 4개의 변수는 널인 행이 2개씩, 2개고요.
두 개고, 성별은 좀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있네요. 11개. 11개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해요. 어, 제가 끝에 있는 숫자만 봐가지고 하나만 빠져 있는 줄 알았어요. 11개가 빠져 있는. 네. 요거는 빌, 랭스, 그리고 컬럼이 NA. 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 어, 값이 없음. 값이 없음이라고 생각. 널인 행들을 찾을 때. 음. 메서드나 함수 이름들 중에서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은요. is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거의 대부분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는 함수들이에요.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 자체가 질문 형식이잖아요. 뭐뭐인가요? NA인가요? 이런 메서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NA이면 true가 되는 거고요. NA가 아니면 false가 되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어떤 행에 NA가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음. 자, 우선 얘네들 두 개는 우리가 머신러닝 훈련시킬 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겠죠. 그죠? 물론 NA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가 펭귄의 종류들을 잘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 일단 저희가 탐색을 먼저 좀 하고요. 탐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데이터 탐색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카테고리 타입을 먼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요런 거 있다라고 봤고요. 종류가 있고, 아일랜드, 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그 카테고리 타입이죠.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문자열들이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냐면 빈도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개의 변수들은 전부 다 실수 타입이죠. 이 실수 타입들은 어, describe로 우리가 숫자들을 직접 찾을 수도 있고요. 기술 통계량들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화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탐색 중에서 첫 번째는 카테고리 변수들. 카테고리 변수들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죠. 카테고리 변수들을 시각화할 때 제일 적당한 거는 뭘까요? 제일 적당한 거는 카운트 플롯. 그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값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카운트 플러스를 그리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개수를 이렇게 세봤고요. 여기 152 더하기 124 더하기 68 하면은 344가 맞죠? 그죠? 344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를 다 더해보면 여기도 여기도 344 맞죠? 그죠? 스피시스와 아일랜드에는 널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스피시스와 아일랜드에는 널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 밸류 카운트 보면은 전부 다, 요거 다 더하면 344개가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는 더했을 때 아마 333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널이 아닌 값들을 카운트를 세준 거고요. 요거, 한꺼번에 저는 한꺼번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 그다음에 엑시스 두 개를 리턴을 받을 건데 plt.sub 플러츠를 호출을 할 거고요. 여기에 컬럼의 개수는 3개로 하고 fig 사이즈를 가로 길이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컬럼 이름들이에요. 사용할 컬럼 이름들은 species.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island라고 되어 있었죠. 렌즈가 아니라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종류, 성별이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 카운트 플롯을 그릴 거고요. for, 인덱스, 변수, in, enumerate, vary, bruise.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카운트 플러스로 그리면 금방 그릴 수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펭귄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여기 V라고 주시면 돼요. V가 스피시스가 될 수도 있고,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섹스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어디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엑시스가 있어야 됩니다. 엑시스, 인덱스 I 번째. 네, 여기서 인덱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필요해서 enumerate 함수를 썼던 거고요. enumerate 함수를 통해서 I 값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점 show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다 타이틀까지도 넣어볼까요? 여기에는 axis 인덱스 I 번째 점 아마 set 타이틀 그냥 타이틀인가? 네. 네, 셋 타이틀이 맞죠. 저도 PLT가 타이틀인지 엑시스가 타이틀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서 엑시스에서는 셋 타이틀이고요. PLT 모듈에서는 타이틀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스피시즈의 타이틀을 쓸 필요가 없었군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밑에 있었군요. 밑에 있었는데. 네, 뭐. 제일 왼쪽에는 펭귄의 종류들,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섬의 이름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성별을 카운트 플러스로 그린 거고요. 이 스피시스라고 하는 거는 그 펭귄의 종류들이에요. 펭귄의 종류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아일랜드에 있는 이름들은 그 섬의 이름들입니다. 아마 남극에 있는 어디 섬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펭귄의 그 성별, 암수, 그, 어, 성별이 있고요. 그 성별은 거의 비슷하게 있죠. 성별은 거의 비슷하게 있고요. 근데 그 펭귄의 종류는 좀 숫자가 많은 것도, 개수가 많은 것도 있고, 개수가 적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섬도 그 펭귄들이 많은 섬이 있고, 펭귄이 적은 섬도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펭귄들 어떻게 생긴 건지 잠깐 좀 볼까요? 저도 궁금해서. 여기 펭귄의 이름 중에 아델리라고 하는 게 있군요. 여기.
then, 네. 이미지로 볼까요? 이렇게 생긴 펭귄이라고 합니다. 어, 아델리라고 하는 penguin은 요렇게 생긴 펭귄이라고 하네요. 어, 귀엽죠? 그 다음에 친스트랩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펭귄이 친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젠투라고 하는 녀석 보면은요, 젠투. 얘가 젠투?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얘도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어, 그, 아마 여기 변수들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빌 랭스, 빌 뎁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까 그 펭귄 이미지들 이렇게 잠깐 보면 펭귄들마다 여기 앞에 얼굴 모양에서 제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리가 얼마나 뾰족한지, 얼마나 깊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 그다음에 플리퍼는 아마 이 날개 길이일 겁니다. 날개 길이. 날개 길이일 거고요. 바디매스는 뭐 당연히 질량, 무게일 거고요. 몸무게일 거고. 그래서 그 세 개의 얘 보면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머리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아까 녀석이랑 좀 다르게 생겼고요. 얘도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는 왠지 좀 참새나 비둘기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아닌가? 네. 이렇게 펭귄들마다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눈으로 보면 음, 그리고 펭귄을 많이 이렇게 본 사람들이면 그 사진을 보고서 그 얘가 어떤 종류의 그 펭귄들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 뭐 부리의 길이, 깊이, 날개 길이, 몸무게 이렇게 측정된 수치들만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겠느냐, 머신러닝 모델이 그걸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의 타겟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겟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섬 이름들이에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토제르센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토제르센 아일랜드라고 있죠. 뭐 여기에 있는 아일랜드는 남극 대륙에 있는 그런 섬 아닐까요? 그 다음에 비스코라고 하는 데가 있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비스코 아일랜드. 비스코 아일랜드는 또 요 근방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군요. 요 근방에 있는 섬이라고 아까 남극 대륙에 아까 토르 제르센하고 그렇게 많이 위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네요. 드림 아일랜드 여기도 여기도 다 요 근방이군요. 보니까 요 남극 대륙에서 전부 다 요 근방에 있는 섬들인 것 같아요. 요 근방에 있는 그런 섬들이고요. 그런 섬들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펭귄들이 있었고 어떻게 분포하고 이런 그다음에 몸의 치수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서 스피시즈에 몇 개의 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얘네들이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아일랜드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어, 할 수가 있겠죠. 네. 카테고리 변수는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연속형 타입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연속형 타입 시각화.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30분,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